불리하지 않겠다. 얘들아 문장 구조 잘 봐라. 응? 더 줄게요. 끝까지 문제라도 읽으세요. 빨리 읽어 끝까지. 근데 왜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 박민영이 공부하자. 민야, 어민지. 뭐? 이런 문제 너무 싫어요? 되게 쉽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치 서연아? 대학교 용어를 보면 간질이 되잖아. 대학 가지 말아야지 그럼.
먹어. 친해져. 친해집시다. 자, 야, 얘들아. 3월달 문제예요. 3월달. 3월달 문제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경제 할 건데 오늘까지 이제 이거 봤는데 지난주랑 비슷한데 얘가 훨씬 난이도가 쉽죠. 지난번처럼 알아먹지 못할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 얘를 좀 이따 내가 설명이 끝나면 간단하게 구조도를 볼 겁니다. 어떻게 그리시는지. 자, 그래서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어떻게 그릴지 머릿속에 그려 놓으세요. 알겠죠? 빈칸에다가 쓰면 다음 주에 내가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얘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서 그리기에 좋아 얘들아. 내가 지금 나눠준 설명지에 핑크색 하이라이트로 두껍게 친 부분 그 부분만 구조도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 처음 봐봐 얘들아. 액체랑 기체가 유체래. 잘 보이니? 액체랑 기체가 유체래. 유체의 특성이 응력과 점성이래. 1문단을 내가 이렇게 파악했나?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액체나 기체가 유체의 특성은 응력과 점성. 응력은 이런 거고 점성은 이런 건데 응력과 점성 간의 관계는 이러하다. 이 글은 그런 구조야 얘들아. 그 뒤에 부가적인 정보가 몇 가지 더 나열되어 있고 그 뒤에 유체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나와 있을 뿐 얘는 그게 다야. 자, 그래서 응력이랑 하고 나왔을 때 있잖아. 니네가 이거를 못 읽었으면 안 돼. 읽으면서 뭐 했어야 돼 얘들아? 아, 유체의 특성 첫 번째 응력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그런데 응력이 어떤 물질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라고 했으니 응력이란 내부의 힘이구나. 정리가 됐었어야 돼 얘들아. 응력은 내부의 힘이고 어쩔 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외부 힘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구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거고 응력, 힘력자잖아. 응력은 내부의 힘이구나. 그 중에서 외부의 힘과 평행한 방향은 전단 응력이라고 특별히 얘기하는구나. 응력 중에 방향의 종류에 따라서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전단 응력은 유체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변형시키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유체의 첫 번째 특징 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뭐 점성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죠 얘들아.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얘들아 외워. 뭐를? 아, 점성은 저항이구나. 저항이 크면 점성이 커지겠죠 얘들아. 점성에 관한 비문학 지문이 자주 나오니까 아, 점성, 저항 같은 거 이미 여기 써있잖아. 점성이란 저항하는 성질이다. 당연히 저항이 커지면 점성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한번 봐봅시다. 실험을 이러저러 하게 했어. 그랬더니 얘들아 봐봐 옆에. 자, 위쪽 편판의 운동에 따라 편판 사이의 유체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얘들아 이 그림에서 어디? 이 위쪽에는 전단 응력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전단 응력은 변형시킨다 그랬죠 유체를. 그렇지? 변형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고정 편판을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이동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점성 때문에. 아, 그러면 얘는 밑에 작용하는 힘이 점성이고 위에 작용하는 힘이 응력. 그 중에서도 전단 응력이구나. 그래서 유체가 여기에서는 속도가 0 안 움직이다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빠른 속도로 딱 요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구나. 그게 이 실험이야. 자, 그러면
얘가 점점 속도가 빨라졌는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지 얘들아. 전단 응력에 따른 시간당 유체가 변형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전단 변형률도 커지게 된다. 그렇구나. 얘들아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요 뒤에 부분 기울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기울기는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체하면서 적분 개념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미분 개념을 알면 편하겠지, 그지? 전단 응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이게 바로 점성과 응력의 관계 아니야, 얘들아. 점성 개수에다가 전단 변형률을 곱하면 전단 응력이 나온대. 그럼 머릿속에서 이 식을 봤었을 때 얘들아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식 봤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놨었죠? 얘를 고정시키면 동그라미가 커질 때 세모가 같이 커지고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모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곱셈식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성계수가 고정이 된다는 사실을 밑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왜? 점성계수는 유체마다 고유의 값으로, 고유가 뭐야 얘들아? 일정하다는 얘기죠. 안 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전단 변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응력이 커지고 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단 변형률이 커진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야? 이 식 이해 못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찬찬히 그 생각을 먼저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패닉되지 말고. 알겠지? 한편 얘들아 다른 구조 하나 나오죠. 한편 점성계수가 전단 응력이나 전단 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그렇구나. 뉴턴 유체는 뭐다?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변하는 거. 자, 그래서 뉴턴 유체는 기울기는 점성 계수를 의미한다. 갑자기 내가 그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뭘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기울기는 점성 계수를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점성 계수로 다 바꿔 읽어줘야지. 그치? 기울기는 뭐다? 점성계수다. 그러면 기울기의 특성은 점성계수의 특성을 다 가져가는 거. 맞지? 그래서 뉴턴 유체에서는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안 변하니까. 기울기 안 변하면 직선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시시각각 변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 곡선이 되겠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기울기고 나발이고 난 수학 모르겠다 하면 뭐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일단 뉴턴 유체는 그래프가 직선이라고 하자. 그치? 이거 하나는 꼭꼭꼭꼭 기억해야 돼. 근데 직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점성계수. 뉴턴 유체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이와 달리 비뉴턴 유체는 하고 나오죠. 비뉴턴 유체는 어떻대?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 왜 변하는지 난 수학 몰라서 모르겠다.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비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나타내는 수치가 직선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뉴턴 유체 직선, 비뉴턴 유체 곡선. 이걸 구분했어야 뒤에서 직선 그래프와 곡선 그래프를 각각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뉴턴 유체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단 희박 유체, 하나는 전단 노무 유체, 그리고 또 빙엠 유체 이렇게 나뉜데 이 세 가지는요 문제에 딱히 제시가 안 됐는데 내가 위에 유추라고 해놨죠. 전단 일반 유체의 그래프의 모양과 전단 노무 유체의 그래프의 모양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억해 놉니다. 알겠죠? 자, 수학 알면 바로 알 것이고 난 선생님이 저는 그래프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외우던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 항복 응력이 나오는데 항복 응력 관한 문제는 너무 황당해서 사실 좀 말이 안 나오고요. 마요네즈 통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뒤에 문제에서 선생님 그래프가 제시된 거에서 변형돼서 빙행유체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낸 거예요, 얘들아. 만약 변형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려놨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전체 모양을 다 보여줬다고 가정하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쓸데없이 이거 빙행유체는 아닐까,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10초, 20초 보내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우 얘들아 16번 풀면서 왜 앞으로 넘어가? 그러면 안 돼. 이해도가 높으면 기억하는 것도 쉬워. 니네 넷플릭스 시리즈 본 적 있지? 선생님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 잘 들어봐봐. 시리즈물 보면 1시즌 나오고 1년 있다가 2시즌 나오지. 2시즌 볼 때 1시즌 기억 하나도 안 나? 다 나. 왜? 1시즌 내용을 이해했거든. 니네 이 본문 읽고 16번 푸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해를 못한 거야. 문제 풀 때 16번에 4번 전다 능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당연히 틀린 거 알죠? 왜? 내가 본문 읽을 때 응력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걸 이해했거든. 오케이?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야. 어디 가서 이상한 시간 줄이는 방법 보지 말고 내 독해력을 늘려야 어떻게 한다? 이해도를 높여야 시간이 줄어요. 16번의 답 4번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나머지는 쉬웠고 17번 봅니다. 17번 문제가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에이, 컬러를 써놨더니 보이더라.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 자, 근데 보기에서 얘네는 뉴턴 유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변수 중에 뭐를 고정시킨 거야 얘들아? 우리 짐작은 했죠, 그쵸? 점성계수를 고정시켜 놓은 거지. 근데 나머지 전단 변형률도 숫자가 주어져 있어. 10, 20, 10. 자,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무슨 문제다? 연산 문제. 그치? 산수 문제와 다름 아니다. 1번 봐봐.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능력이 증가한다면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단 변형률 증가하겠군. 오케이.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안 변하죠. 뉴턴 유체니까. 그치? 오케이. 3번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 유체에 작용한 전단 능력이 똑같다면 뭐가 똑같대? 결과가 똑같대. 근데 A와 B의 숫자가 10과 20으로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점성계수는 A가 더 커야 얘네 결과 전단 능력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쵸? 3번도 오케이. 4번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A가 크대. 근데 A랑 C랑 둘 다 전단 변형률이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전단 능력은 A가 더 큰 거 아니야? 곱셈 식사? 4번 오케이. 그럼 똑같이 봤었을 때 B, C가 점성계수가 똑같다면 B가 전단 변형률이 더 크잖아. 그럼 C에서 사용된 전단 응력은 더 큰 게 아니라 작게뿐이 돼야죠 얘들아. 그죠? 답은 17번에 5번. 얘들아 나눗셈 식으로 나오든 곱셈 식으로 나오든 그치? 나눠서 계산하든 곱으로 나오든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다 변수로 놓고 하지 않아요. 니네 첫 번째 시험에서 어땠어 얘들아? 혈압 나왔을 때
혈압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 그치?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18번 맨 처음에 그래프 보면 아까는 우리 뉴턴 유체 찾았고 얘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괜히 지웠다. 직선? 곡선. 뭐 해줘야 돼 얘들아? 얘가 A가 B 뉴턴 유체. 왜? B 뉴턴 유체는 곡선이니까. 그래프가. 뉴턴 유체는 직선이니까. 그치? 그럼 다 풀었어 얘들아. 1번 봐봐. A는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라고 할 수 있겠군. 비뉴턴 유체니까 점성계수가 변한다고 했어. 1번 오케이. 2번 전달 능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유체겠군. 얘들아 그래프의 기울기를 뭘로 바꿔놓으라고? 점성계수로 바꿔서 읽으라고. 전달 능력에 따라 점성계수가 달라지는 유체겠군. 비뉴턴 유체의 정의 아니야? 그렇게 써있지 않아? 정의는 다 표시해놨어야지. 그치? 자 3번 온도가 변하면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온도가 변하면 점성계수가 달라지는군. 뉴턴 유체의 특징이죠. 그쵸? 4번은 전달 능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 얘 뭘로 바꿔 읽어? 저항하는 성질. 뭘로 바꿔 읽어? 점성계수로 바꿔 읽어야지. 점성으로 바꿔 읽었어야지. B는 점성계수가 달라지겠군. 뉴턴 유체가 점성계수가 달라져? 고정이라 그랬죠. 4번. 5번. 전달 능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달 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겠군. 야 그래프만 봐도 그렇다 야. 그치? 오케이. 19번은 1번이지 뭐. 그치? 틀리라고 냈을까 맞추라고 냈을까? 그래요. 20번에 2번. 자 옆에 간단하게 구조도 그리고 하나 비문학적 할 겁니다. 아까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5분 정도 딱 걸리지. 그냥? 괜찮아? 그냥? 오. 해. 귀찮아 하지 말고. 벤지. 소설 읽어왔어? 소설 읽어와야 신상에 좋을 텐데 니네. 그래야 이따 한 문제 맞출 텐데. 저왜 나이 들어보는 이번에도 비슷해. 근데 읽기만 하면 맞출 수 있어. 본문 어디 갔어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있다가. 부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면 외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응. 당연하지. 왜 빨리 죽어야 이거? 너 제목도 모르잖아. 숙제네. 숙제 지금네. 참. 아니야, 니네 틀려. 네, 오답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요? 사였나? 아니 이거 그려 빨리. 네, 간단히 그려. 여기 하이라이트 친 단어만 써도 돼. 이렇게 모양만 그려. 빨리 3분 줄게 빨리. 귀찮은 거 최고 싫어해. 근데 야 근데 소설이 갈수록 주는 게 길어졌나? 오늘 거 저기 이제 자기들의 일그러진 영이 이상의 눈물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비슷하지? 다른 견도는 이상의 눈물을 먼저 나왔어요. 아 그래? 네. 근데 되게 비슷해. 진짜. 시험이 왜 오sob으로 하지? 아니 지금 구조도 그리라고. 구조도 그리라고. 안 그리는 구조도 그리라고. 어떻게 구조도 그리라고. 한번 말해.
잘 들어야 뭘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거에 구조를 네, 여기다 드리는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읽어지 못해? 공부하다 힘들면 소설 읽어요. 공부해 얼른. 어디 시계 봐. 어디 시계 봐. 다른 사람? 렌지 타임나? 네. 소설 뒤에 있어. 렌지. 네. 그 뒤에. 아, 모의고사 뒤에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도 똑같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받아갔지. 안 찾아갔어. 네, 쉬우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또 봅니다.
친구랑 대화하지 말고 빨리. 일 분만 더 줄게. 뭐 하루 왼쪽에 풀어야 된다. 왜? 빨리 읽어. 왼쪽에 떨어져. 여기 뭐 교재 뒤집히거나 이러면 다시 갖고 와. 다시 묶어줄게. 자, 봅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왔네. 그치? 거버넌스가 뭔지 외워, 얘들아. 수능 특강에 나온 거니까 외우세요. 자, 근데 거버넌스의 개념을 보니까 뭐래? 국정운영 방식인데 국정운영에 국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 다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래. 그러면 거버넌스는 왜 나왔을까? 보니까 거버넌스에 이루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경제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같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거버넌스도 국정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나온 해결책이야, 그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해결책을 들고 온 거야. 사회문화 지문은 대부분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 나오고 거버넌스의 종류 4가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4가지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 자, 그래서 얘는 이미 종류의 단어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얘들. 첫 번째 거버넌스의 종류 중에 하나는 시장정부 모형이에요. 시장정부의 모형에서는 원래 정부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고 있어? 자,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 아, 관료의 정보 독점. 얘들아, A가 문제면 해결책으로 A를 제거해야 되고요. B가 문제면 B를 제거해야 되고 C가 문제면 C를 제거해야 돼. 신문이 아니라 뉴스, 너네 신문 안 보니까 뉴스를 자주 보면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정보 독점이 문제면 정보를 독점하지 않는 게 해결책이구나. 얘들아, 정보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각각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던 철도, 나라에서 운영하던 수도, 나라에서 운영하던 전기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으로 넘겨서 정보를 독점하는 걸 해제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참여적 정부 모델이야.